성남에서는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가 있는데 이 중원구 지역이 무려 비조정 지역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중원구가 보시면은 지도를 또 한 장으로 떡 해놓으셨구나. 네, 중원구가 8호선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요 아래쪽이잖아요. 예, 요 아래쪽에서 좀 뭔가 송파라든지 분당이라든지에 위아래로 좀 영향을 미치는 입주 물량들이 좀 많이 있죠. 두 개 단지인데 7,700세대예요. 뭐 일단 금빛그램이 좀 하나는 네, 5,000세대가 넘어가니까. 맞아요. 규모가 꽤 크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입주하면서 주변에 좀 전세가를 끌어내리고 시세를 끌어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게 지역들이 다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 유입이 많았죠. 그리고 최근에 2019, 20, 21 성남이나 광명이나 수원이나 이런 어떤 재개발 투자의 열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양권 투자 안 하면은 뭔가, 그러니까 워낙에 또 좋은 지역이니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유입이 많고 일시에 물량이 몰리다 보니까 전세가 또 많이, 전세 물량이 많아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세를 끌어내리는 또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구성남 신축 아파트의 84 기준으로 10억이 무너졌고요. 네. 저가로는 지금 8억대, 9억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8억대, 9억대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6억대로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게 8억 선이다가 또 7억 선 무너졌고 6억 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단지 이 구성남이라는 입주장에서의 개별 아파트의 시세가 이거구나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구성남과 비교할 수 있는 지역 그룹군을 좀 묶어보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세 그룹핑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시세 그룹핑. 네. 이 성남 내에서도 이 중원구의 입주장에 있는 단지가 그래 8억대까지 내려갔다고? 그럼 비교할 수 있는 광명, 물론 비조정 지역은 아니지만 규제에서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이 광명은 얼마인가? 그리고 이게 또 기존의 시세 서열이 있거든요. 네. 수도권의 재개발 뭐 3대장 혹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성남, 광명, 그다음에 뭐 수원 이렇게 그쵸. 있어요. 물론 안양도 있었는데 안양장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수도권 내에서 인기 있는 재개발 지역들의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시세 서열이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구성남, 광명, 수원 순이거든요. 그랬죠. 그럼 이 세 곳의 시세 서열을 좀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어떤 지역이 지금 저가치인가를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비교해 볼게요. 구성남 입주장에 입주 물량 많이 들어가서 저가 매물 8억대 나오고 있습니다. 10억대 무너졌죠. 네. 예.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에는 광명 이제 2구역 그 베르몬트로 네. 그렇죠? 예. 예. 분양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뭐 구역마다 조금 달라요. 총 매매가가 구역마다 다른데 11구역이 이제 1월부터 이주를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11구역 기준으로 총 매매가가 11억에서 12억이고요. 네. 이제 1구역이나 2구역은 이제 10억 이제 내외 혹은 언더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물론 구역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광명 뉴타운과 구성남이 시세가 역전됐어요. 그러네요. 네. 거기는 10억 이상인데 여기는 10억 미만이 됐으니까 역전이 됐네. 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지금 저가치 구간에 들어와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일시적일 수 있거든요. 네. 입주장에 훅 눌리는 게 강하게 눌리죠 지금. 네, 강하게 눌리는 기운이 있고 왜냐면은 전세가가 받쳐주는 시장이었으면 매매가가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산성 포레스티아로 대표되는 구성남의 신축 대장 아파트가 84 기준으로 해서 한 5억 내외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74 기준으로 4억 5천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주하는 장에서의 전세가는 지금 4억대.
그리고 5구는 3억대 이런 식으로까지 낮아지고 있어서 그럼 이제 전세를 낄 경우에도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할 경우에도 이제 막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가 받쳐주면은 이제 분양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분양가 이상만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제 분양가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지역 예를 들면은 구성남이라는 비조정 지역, 중원구라는 이 비조정 지역의 장점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1주택이 있을 경우에 네. 중원구를 취득했다라고 할 경우에 취득세 중과가 일단 없죠. 그렇죠. 그리고 보유하는 거에 있어서도 보유세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양도할 때도 뭐 마찬가지인데 이런 어떤 구성남이라는 좋은 지역 내에서 규제도 완화되었고 그리고 입주장에서의 어떤 그런 시세의 조정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뭐 내 집 마련하는데도 또한 추가로 뭐 한 채를 투자용으로 마련할 때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상품이 나는 신축 아파트는 지금 입주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구역들 예를 들면 이 지역 내에서 상단을 형성하는 아파트들 이런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시세를 끌어내리게 되면 같이 인근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프리미엄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지금 구성남에서 바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원 상부역 같은 경우에 한창 이주를 하고 있는데 84제곱미터의 총 매매가가 6억대. 총 매매가요? 총 매매가가 6억대. 왜냐하면 위에 있는 지금 입주하는 장에서의 아파트가 8억대 형성하고 있잖아요. 8억대 형성하고 네.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주해서 규모가 워낙에 크니까 상대원 2구역이요. 규모가 워낙에 크니까 이주 기간도 좀 길게 잡아야 되고 철거 기간도 길게 잡아서 입주까지 5년까지 봐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입주가 2026년 말 2027년까지 간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꽤 길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투입되는 금액 자체가 위에 있는 아파트보다 적을 수가 있어요. 물론 위에 있는 두 개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수했을 경우에 사실 3억에서 4억 정도 평형마다 다르겠지만 정도의 초기 투자 금액이 필요하고요. 상대원 2구역 같은 경우에도 초기 투자 금액이 5구 기준으로 4억 언더로 내려간 지는 꽤 됐습니다. 3억대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조정, 그러니까 입지가 훌륭한 어떻게 보면 F4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입지가 훌륭한 지역이 최근에 어제부터 비조정 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몰려있는 관계로 그리고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 관계로 조정이 되고 있고 그 입지 가치는 송파권역을 품는 가치가 되겠죠. 8호선 라인을 타고 가고 그리고 향후에 판교까지 연결이 되는 8호선이 들어오게 되면 판교라는 일자리를 품을 수 있는 판교 지역은 물론 뭐 분당도 있겠지만 판교 인근의 신축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이런 수요층들이 구성남으로 들어올 수 학군만 나중에 받쳐주게 된다면 그리고 중원구가요. 구성남 내에서는 그래도 학원가라든지 학교가 이렇게 좀 몰려 있어요. 수진역 쪽에 좀 몰려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빠녀부에서 빠시롱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네. 집이라는 것이 주식과 다르고 10년 정도 10년까지 아니어도 여러분들 여기에 입주하시고 4년 정도 6년 정도 거주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후의 시장을 생각해 보신다면 과연 내가 매수한 금액보다 빠질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인가? 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빠질 수도 있어요. 8년 후에, 4년 후에 빠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고양시의 모 네. 지역 아파트들, 네, 네, 용인시의 그렇죠. 모 지역 아파트들이 맞아요. 2008년도 분양가 대비 한 네. 6, 7년 동안 더 빠져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지역들에서 거주하면서 행복할 것 같은데요. 송파로 강남으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네. 선택할 수 있는 섹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주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그 통학이나 출퇴근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1시간 이내의 출근으로 일단 어떤 삶의 밸런스를 또 유지할 수 있고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어떤 행복한 가치를 누릴 수 있고 주거로서의 가치를 누릴 수 있고 저는 이 금액들 그리고 25평 같은 경우 6억대의 구성남 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아래 지역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례나
아니면 아래쪽에 판교나 성남 이런 쪽을 살펴보면은 이 지역의 현재 가치를 보실 수 있고 또 꼭 구성남이 아니다 하더라도 항상 같이 언급되는 친구들 광명이나 아니면 수원이나 안양이나 이런 그룹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충분히 가치에 대비해서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상품들, 이런 지역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이 신축 아파트가 돼도 좋고요. 그리고 이주를 진행하고 있는 곧 신축이 될 이런 곳들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장은 이렇다고 생각해요. 물론 신흥 1구역, 신흥 3구역, 수진 1구역 이런 구역들 굉장히 좋은 구역들이고 향후에 구성남 내에서 대장이 될 수 있는 구역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거주로서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느냐, 혹은 투자 가치가 훌륭하냐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보다는 살짝 예전에는 이랬죠. 우리가 2019년, 20년에는 예를 들면 태평 뭐 1구역, 2구역 뭐 이런 것들을 매수하면서 초기 투자 금액을 작게 해서 투자로서 짧게 보유하면서 매도하고 이런 가치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동산 시장이 있었어요. 그런 타이밍들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지금은 좋은 것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것 보셨으면 좋겠습니다.